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난 시간에 DB 모델링을 간단하게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 요거를 바탕으로 게시판을 좀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 DB를 사용하려면 이제 JDBC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일단 그래서 이전 코드 중에 주소록 프로그램 코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거 있으면 그거 쓰시면 되고요. 자, 쓰시면 이제 제가 올려놓은 이 코드를 같이 사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요거 다운로드를 받아볼게요. 아, 죄송해요. 디스코드도 자, 그래서 4일차에 보시면은 저희가 주소록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을 하고 제가 올린 게 있어요. 이거를 좀 참고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이거를 뭐 하나씩 이렇게 복사를 해서 만들어서 코드를 복사해도 되고요. 자, 아니면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여기 제 프로젝트를 누르시면은 주소를 복사할 수가 있거든요. 자, 거기에 이제 다운로드 zip 파일이 있어요. 이걸로 그냥 다운로드 받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자, 압축 파일 풀어주시고 자, 뭐 다른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 src 폴더 안에 있는 요 040 폴더 여기에 요 파일들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저는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ew 자바 프로젝트 DB 테스트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들 하나씩 해볼게요. 일단 요 다운로드 받은 소스 코드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요 src에다 컨트롤 V 하시면 돼요. 됐고요. 이제 코드 자, 코드를 이제 살펴보면서 요 DAO 있잖아요. DAO 이제 DB를 다루려면 JDBC라는 걸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JDBC가 워낙 좀 코드가 길고 많아서 따로 뺐죠. DAO라고. 그래서 이 DAO라는 객체는 클래스는 전문적으로 JDBC를 처리하는 그런 클래스로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뷰랑 데이터를 따로 분리를 하고 그 중간을 컨트롤러라는 잠시만요.
소리 안 들리시나요? 아, 다른 분들도 잘 들리시죠? 자,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제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자, 요 데이터는 데이터대로 처리를 하고, 꺼내온 데이터를 다른 플랫폼에서도 여러 군데서 이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보여주는, 데이터를 보여주는 부분과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이 한데 얽혀 있으면 그것을 재활용하기가 좀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면도 있고, 소스 코드가 딱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뭐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하는 성격의 코드들, 그리고 뭔가 출력해주는 코드들, 자, 이런 것들, 성격이 딱 구분되는 것들을 분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DAO는 JDBC 코드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이 JDBC 코드가 이런 부분들, 셀렉트해서 가져올 때 리저트 셋에서 이렇게 꺼내와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든요.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생각보다 되게 귀찮죠. 번거롭고. 뭐 하나 가져올 때마다 커넥션 가져와서 쿼리 처리하고요. 스테이트먼트로 보낸 다음에 리저트 셋 받아와서 이렇게 while로 이렇게 꺼내와서 담아줘야 되고 클로즈도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되게 귀찮고 번거로운 일인데, 이 기능이라는 게 DB를 한번 접속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기능 하나당 최소 한 개에서 많게는 막 여러 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SQL만 하나당 이런 메서드가 하나씩 생성이 될 건데, 기능이 막 좀 큰 사이트나 프로그램 같은 경우 100개 넘겠죠. 이런 메서드도 100개가 넘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 100번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개발자들 잘 알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SQL문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이런 건 별로 없습니다. 최소 10줄에서 20줄, 많게는 50줄, 100줄짜리도 나와요. SQL문이 복잡하면 엄청 긴데, 이거를 자바 코드 이 안에다가 같이 쓰면은 코드가 엄청 길어지고 가독성이 안 좋아집니다. 심지어 SQL을 우리 이렇게 동쪽으로 하려면은 막 더하기 빼기 이런 거 자바 문자열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안 읽힙니다. 그냥 하루 종일 SQL 이것만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바 코드 안에 SQL문을 넣는 게 너무, 이것도 괴로운 거죠.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여기만 해도 좀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 줄짜리거든요, 거의. 근데 이제 길면 100줄 넘어가니까 이거를 자바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들어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하려는 말이 뭐냐면, JDBC가 좋긴 한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이긴 한데, 이것만 가지고 쓰기엔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여러분들이 직접 이거를 편하게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쓰셔도 돼요. 편한 방법으로. 좀 더 이거를 메서드로 만들어서 동일한 작업을 추상화해서 반복 작업을 자동화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를 많은 개발자들이 고민해서 나온 베스트 솔루션이 있다는 얘기죠. 직접 하셔도 돼요.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베스트 솔루션이 있어가지고 많은 회사나 프로젝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특정 기능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제공하는 것을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DB 관련된 기술을 정확히 정형화된 기술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DB 프레임워크라는 것이 있고요. 우린 그것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그 DB 프레임워크의 이름은 마이바티스라고 하고요. 국내에서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DB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런 작업을 할 거예요.
DB 프레임워크를 도입을 할 거고 마이바티스라는 걸 쓸 거고 JDBC가 너무 꼬라가지고 잘 안 쓴다. 물론 이게 DB 프레임워크 내부적으로 다 JDBC인데 생 JDBC는 잘 안 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받아줄 거예요. 수업 페이지를 보시면 필요한 게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JDBC, DBMS를 접속해서 우리가 JDBC 쓰려면 커넥터 있어야 돼요. 그렇죠? 혹시라도 없어지신 분들은 요거 커넥터, 저는 커넥터가 지금 날라갔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받아줄게요. 3일차에 드라이버, 그래서 플랫폼 인디펜던트로 압축 파일 받아주겠습니다. 노땡스, 그래서 다운로드 받아주고요. 자, 요거 풀면 자르 파일이 중요하다고 했죠? 자, 요거 자르 파일. 일단 요거를 좀 추가를 하겠습니다. 추가하는 방법 다시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해볼게요. 프로젝트 우클릭 하신 다음에 프로퍼티스, 자, 그리고 자바 빌드 패스. 이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요 이클립스 이 툴이 라이브러리를 어디에다 놔라라고 이미 설정을 해놨거든요. 거기다 추가를 해줘야 돼요. 그런 경로들을 관리하는 곳이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 이제 라이브러리스 이 탭에서 외부, 지금 다운로드 받은 외부 자르 파일을 추가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add external jars, 다운로드에 저는 요거 MySQL 커넥터 자르 파일을 일단 추가를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거 당연히 드라이버 필요하죠. 이게 중계를 해줘야 우리가 자바로 DBMS랑 통신할 수 있으니까.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이것만 있어도 JDBC 쓸 수가 있는데, JDBC DB 프레임워크가 필요하죠. 이름은 마이바티스입니다. 이걸 쓸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어쨌든 이 코드를 좀 더 예쁘게 기능화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클래스의 몸일 거란 말이에요. 역시 자르 파일로 제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바티스를 다운로드 받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마이바티스를 만든 공식 홈페이지, 자, 마이바티스사의 공식 홈페이지 가서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7일차에 마이바티스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죠. 요 링크 눌러보시면 여기 마이바티스 3.5.3 버전인데 여기에서도 여기 파일스에 자르라고 있어요.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마이바티스 3.5.3 버전이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뭐 당장은 지금 3.5.6 버전까지 나왔는데 그냥 3.5.3 써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운로드 다 받았으면 역시 자, 요 경로를 잘 기억하신 다음에 요것도 추가해 줄게요. 자, 똑같이 프로퍼티스에 여기 라이브러리스에 add external jars에 자, 마이바티스 3.5.3 자르 파일을 추가를 해줄게요. 추가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총 2개 MySQL 커넥터 그리고 마이바티스 이렇게 하고 자, 하나만 더 자, 다시 이제 수업 페이지 와서요.
요 롬복이라고 있어요. 롬복 다운로드. 요것도 좀 받아줄게요. 요거 받아야 여러분이 굉장히 편합니다. 자, 그래서 롬복 다운로드 눌러서 요 다운로드 1.1820 요거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필요한 외부 클래스들을 남들이 잘 만들어 놓은 클래스들을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롬복도 이제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면 똑같이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역시 add external jars 롬복.jar apply 총 3개의 자르 파일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제 이 3개가 제공하는 클래스들을 우리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플라이 하시고 클로즈 하신 다음에 하나씩 살펴볼게요. 뭔지. 자, 일단 롬복부터 살펴볼게요. 롬복. 그러려면 일단 여기를 와야 돼요. addr article. 자, 이게 뭐냐면 이걸 DTO, 데이터 클래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불러요. 뭐 밸류 오브젝트, VO. 자, 이거를 지칭하는 말이 많이 있어요. DTO, VO, 데이터 클래스,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 밸류 오브젝트. 이거의 준말인데 말 그대로 얘네들이 하는 건 뭔가 어떤 되게 대단한 알고리즘을 써서 기능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잠깐 데이터 저장했다가 필요한데 옮겨주는 거죠. 그죠? 게시물의 정보가 제목과 내용이 있으면 우리가 여기다 담아가지고 이거를 DAU에서 뭐 컨트롤러 보내거나 아니면 뷰로 보내가지고 출력을 하거나 하잖아요. 데이터를 담아서 옮기는 용도인데 이제 이런 아키텍처를 굉장히 많이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운반하기 위한 클래스인데 결국 이 addr 쪽을 보시면 당연히 주소록을 표현할 때 우리가 5개의 데이터를 쓴다라고 하면 당연히 5개의 변수가 필요해요. 그죠? 여기다 저장을 해서 갖고 다녀야 되니까.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잘 사용하려면 생성자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자바라는 것의 대부분이 이 게터와 세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캡슐화도 해줘야 되겠죠. 이거 안 해주면은 이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수많은 라이브러리들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꼭 이렇게 해줘요. 그럼 게터 세터를 만드는 거 이렇게 소스 제너레이터로 만들긴 하지만 그거 작업도 귀찮고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되게 클래스가 길잖아요. 그죠? 만약에 주소록에 데이터를 하나 추가를 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프라이빗 하나 하고 자, 이렇게 추가를 하면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를 여기에다 또 추가해야 되죠. 이거. etc 자, 이것만 또 끝나는 게 아니죠. 게터 세터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물론 이렇게 이걸로 만들긴 하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이거 하나 추가됐는데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걸 역시나 개발자들은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이걸 자동화를 하길 바래요. 자, 그래서 이 롬복이라는 건 이걸 대신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게터 세터 또는 생성자 이런 것들을 대신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만드는 방식이 아주 간편하고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써보면은 다음부터 안 쓰고는 못 베길 정도로 편리하거든요. 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적용하는 방법이 살짝
다른 라이브러리에 비해서는 좀 까다로워요. 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혹시라도 요거 다운로드 받은 자르 파일 있잖아요. 롬북.자르. 자, 얘를 실행을 할 거거든요. 근데 자바로 실행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걸 더블 클릭을 해보세요. 자, 이게 뜨시면은 이게 이제 잘 실행이 된 거예요. 프로젝트 롬북 인스톨러. 자, 이렇게 뜨면은 이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이게 안 뜬다라고 하시면, 자, 요 자르 파일이 있는 곳에 주소창 누르신 다음에 cmd라고 쳐서 엔터 쳐보세요. 다시요. 자, 이렇게 더블 클릭했는데 이렇게 안 나오고 알 수 없는 파일이다 이렇게 나오면요, 요 파일이 있는 곳을 여기서 cmd라고 쳐서 엔터 치면 명령창이 열리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 롬북.자르 파일을 자바로 실행을 시킬 건데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자바 -자르 롬북.자르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자바 띄고 -자르 띄고 롬북.자르. 그래서 엔터를 치면 요거 이제 뜨실 거예요. 자, 됐고요. 뭐라고 하는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잠깐만요. 조금 기다려보면 이제 뭐라고 하는데 뭐라고 안 할 수도 있고요. 저는 뭐라고 하는데 이렇게 떠도 신경 쓰지 마세요. 확인 누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로케이션 구체적인 경로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요 툴 있죠. 요 실행 파일을 찾아주셔야 돼요. 요거. 자, 그래서 찾는 방법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바탕화면에다가 바로가기로 실행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거 실행하는 파일 있잖아요. 자, 그게 만약 혹시 바로가기 파일이면은 요거를 우클릭해서 속성을 보시면 실제 파일의 경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을 아시면 그냥 찾아가시면 되고, 모르시면은 바로가기 우클릭해서 파일 위치 열기 바로 열 수 있어요. 자, 열어볼게요. 자,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여기 C 드라이브에 워크에 이렇게 있는데 이 파일을 찾으시면 돼요. 요 실행 파일. 이클립스면 이클립스라고 되어 있을 거고요. eclipse.exe. 자, 그래서 요거를 찾으시면 됩니다. 방금 여기서 자, 눌러서 C 드라이브, 그리고 저는 워크, 그리고 STS 4.4 이렇게 찾아오니까 여기 있죠. 여러분들 요 실행 파일, 여러분들이 지금 실행하고 있는 요 툴 실행 파일을 찾으시면 돼요. 이클립스를 설치하셨으면 이클립스라고 나올 거예요. 요거를 선택을 해서 셀렉트, 그리고 여기 인스톨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롬북 설치가 된 거고요. 요거를 이제 꺼주시고 요 툴을 한번 종료했다가 X 눌러서 종료했다가 다시 켜주도록 할 건데, 자, 켜주기 전에 요거 한번 확인만 해볼게요. 네, 그 자르 파일이 설치가 안 되는데. 자, 요거 아까 이렇게 해도 안 돼요? 네, 자르 파일만 설치가 안 돼가지고 아치 파일만 돼도 수리했었을 때 자르 파일이 금방.
자, 일단 끄고 나서 재시작 한번 해보세요. 툴. 이게 이제 롬복이 잘 설치됐는지 확인을 해보시려면 요 그 실행 파일 있는 그 폴더 안에 실행 파일이랑 똑같은 이름으로 INI라는 파일이 있거든요. 이걸 한번 열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맨 밑에 자바 에이전트 롬복.점 자료 요게 추가가 되어 있으면 잘 설치가 된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저도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됐고요. 자, 됐죠? 네, 되셨으면은 이제 여기에 자바 어노테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자바한테 말해주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메시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문법이 표현되냐면 골뱅이로 표현돼요. 네, 약간 우리가 이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석 처리한 다음에 자, 이건 데이터를 운반하는 클래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석을 남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주석은 컴퓨터한테 읽으라고 남기는 게 아니라 이 코드를 보는 사람한테 남기는 거죠. 그죠? 그러면 딱 이것만 봐도 이것에 대한 파악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제 이 주석을 자바한테 남길 거예요. 자, 골뱅이로 해주시면 되고, 자, 자바한테 뭐라고 할 거냐면, 야, 이거는 데이터 클래스야 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그럼 자바가 이거를 보죠. 아, 그럼 얘는 데이터 클래스니까 게터랑 세터 만들어야지. 하면서 알아서 만듭니다. 자, 요거 볼게요. 이걸 쓰기 전에 한번 요거를 먼저 다 지워볼게요. 나머지 이거. 게터 세터 다 지우고요. 생성자도 지웁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딱 요거, 변수. 자, 그리고 여기 쇼 뷰에서 보시면 하이어라키 아니고 하이어라키 맞나? 네? 아웃라인 맞아요. 이게 항상 기억이 잘 안 나서. 아웃라인 한번 켜보실게요. 자, 그러면은 요 현재 클래스의 상황을 딱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변수들 딱 눌러보면은 여기 딱 선택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 원래 이제 변수랑 메서드랑 같이 나오는데 메서드가 싹 사라졌죠. 아까처럼 바꾸면 메서드를 다 이렇게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걸 싹 지웁니다. 다시 지우고 이렇게 하면 이제 게터 세터가 없으니까 사용을 못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뱅이 그래서 자바한테 알려주는 거죠. 야, 이건 데이터 클래스야. 자, 정확히는 자바한테 알려준다라기보다는 이제 롬복한테 알려주는 건데, 자, 이렇게 데이터 하고요. 빨간 줄이 뜰 때는 이거 임포트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임포트를 하셔야 되는데, 자동 임포트는 컨트롤 시프트 영어 오죠. 자, 그래서 한 줄 추가했더니 싹 다 만들어졌죠. 게터랑 세터가 순식간에 만들어집니다. 요거 지우고 다시 저장하면 싹 사라지고, 혹시 세터만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세터 라고 추가하시면 세터만 만들어지고요. 게터 이렇게 해주시면 게터도 만들어지고요.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만드는 게 데이터라는 어노테이션이라고 불러요. 이런 걸 앞으로 여러분들이 스프링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실 때 정말 많이 쓰게 될 문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이제 생성자도 없잖아요. 그렇죠? 생성자도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자, 역시 골뱅이 하시고 올 아그스 컨스트럭터라고 적어주시면 이게 생성자 하나 생겼죠. 올 아그스라고 하면 이 전체 멤버에 대한 그 세팅을 다 해줄 수 있는 컨스트럭터 생성자를 만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 생성자가 안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하면 생성자 하나 만들면 4개 변수가 없는 기본 생성자는 이제 안 만들어주죠. 혹시라도 필요하다라고 하면 no args constructor 추가를 해주시면 이렇게 기본 생성자도 만들어집니다. 이 3개를 그냥 항상 디폴트로 쓰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3개만 딱 붙이면 여러분들이 딱 변수만 선언하면 돼요. 이제. 변수 선언하는 순간 getter, setter 생성자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자동으로 갱신이 되고요. 이게 프로젝트가 좀 커지다 보면은 이 VO, DTO라고 불리는 이 데이터 클래스가 또 어마어마하게 커지거든요. 이 변수가 막 20개 넘어가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또 개발자들이 고통을 받으면서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롬복을 이제 이용을 해주시면 되고, 아티클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이거 그냥 복사해서 올게요. 3개를 복사해서 이 아티클 요거 넣어주시고, 나머지 지워주시고, 컨트롤 시프트 영어 눌러서 임포트 해주시고, 나중에 이제 뭐 게시물에 작성자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하나 딱 추가하면 끝입니다. 이제. 알아서 만들어져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롬복이 뭔지 살펴봤고요. 그럼 다른 컴퓨터랑 소환할 때는 그 벡터 세트를 가져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게 무슨 말이죠? 파일을 다른 컴퓨터에서 가져가면 그래도 벡터 세트가 따라와요? 아, 어차피 이게 만들어지는 거는 컴파일돼서 이 소스 코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 이 getter set가 다 만들어져 있는 거를 클래스 파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소스 코드 파일만 가지고는 그게 안 돼요. 이걸 가지고 똑같이 작성을 하려면 복사할 대상 컴퓨터에도 롬복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근데 이거 말고
자바 코드 말고 클래스 파일 있죠. 컴파일 된 거. 그거 가져가면 그거는 괜찮습니다. 다 게터 세터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롱북을 설치해봤고요. 자, 10분 쉬었다가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바티스 역시 대충 설명을 하고 설치를 해보겠습니다.